이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그 철학적 사조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다윈의 그 진화론 있죠. 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된 이 프래그머티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영원 불변한 어떤 진리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거기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자, 처음에 이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는 바로 여기 퍼스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넘어와요? 자, 윌리엄 제임스, 그 다음에 존 듀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 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과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 의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까요? 자,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종전 이후에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자,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 자연과학, 법학 등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자, 기존의 어떤 형이상학적 철학 이론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요. 야,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여기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이 프래그머티즘은 당시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자, 프래그머티즘은 자, 결국 어떤 의미? 행동, 실행, 실제, 내지는 어떤 실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이 프라그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래요? 자,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실천하는 거. 자, 이런 쪽인 것처럼 결국 행동과 실천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프래그머티즘의 출발점은 다윈의 바로 이 진화론. 자,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다윈은 자연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이 세계는 자, 불확실한 우연성에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그 생물들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점점 어떻게 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더 발전을 하는 것들도 다 어떻게 우연적인 이런 지배를 받는다고 봐요. 자, 인간 역시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불변의 법칙도 신의 섭리를 탐구하는 일에 열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는 서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기존엔 바로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관, 자, 모든 것이 누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봤죠? 신 중심이었단 말이야. 이런 사고방식이나 플라톤 이대의 어떤 형이상학적 인간관, 뭐죠?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뭐야? 거기에 만들어진 그 모방된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은 모방이라고 이렇게 보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반대 내지 대립되는 배치가 되는 이런 사상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 불변의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여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플라톤이 주장한 이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자, 뭘 통해서 자, 우리가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나타나는 이 프래그머티즘의 특성은 약간씩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자, 이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를 할 수 있는 이 퍼스는 자, 의무론으로서 자, 프래그머티즘을 주장합니다. 자, 퍼스가 몰두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탐구는 현실 생활에 나타난 회의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회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옳은 건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 혹시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이런 걸 의문을 품는 것, 의심을 품는 게 바로 뭐야?
회의입니다. 회의. 자, 그래서 새로운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행동인데요. 자, 퍼스는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이 되며, 자, 이것이 과학적 방법을 거쳐 확고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 자, 이것을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의심이 그칠 때 그 믿음의 그 진리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 자, 다시 말해 믿음은 자, 행동의 규칙이나 마음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한 퍼스는 이 개념의 의미는 자, 내 믿음의 내용에 불과할 뿐만이고 자,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다는 이 프래그머티즘의 경륜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험인의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서 답을 구하는 거야. 또 그 결과가 대상에 대한 개념의 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념의 전체. 자, 결국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찾아낸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뭐야? 그 개념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이상,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낸 것들. 이것만을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 펄스가 언급한 프래그머티즘의 경륜을 이 대상의 개념적 의미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적인 기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자, 프래그머티즘의 진리론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자, 윌리엄 이 제임스의 어떤 여기서 그 공헌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업적이 자, 프래그머티즘의 진리론.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거. 퍼스는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하지만 믿음만 확립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임스는 관념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실생활에 어떠한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실천적 차이가 뭐냐? 자, 다시 말해 어떠한 관념의 진위, 그것이 참과 거짓. 자, 이것은 그 자체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유용하다는 게 뭐야?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자, 쓸모 있는 결과를 검증해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고요? 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 적용했는데 그것이 쓸모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제임스는 이를 현금 가치라는 용어를 썼네요. 자, 말이 지금 현금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이거보단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 바늘을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고민하냐면 그 바늘? 천사는 날아다닐 테니까 그 위에 이렇게 만약에 수직으로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는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네요. 자, 뭐라고요? 그거는 자,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쓸모가 있다 없다? 야, 그게 뭘 중요한디? 이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건 유용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없는, 자,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념을 비교해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더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 자, 만약에 A와 B의 어떤 두 가지 관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떤 걸 더 여기서 가치 있는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유용한 것. 자, 이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더 실질적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자, 즉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자, 가치를 지니게 되고 자, 그다음에 따라서 진리로 여겨지던 추상적 관념들은 구체적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다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네요. 옛날에는 자, 어떤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것이나 이에 의해서 이게 진리라고 믿어졌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추상적 관념은 구체적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유용한 것,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가 돼버려요? 이제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이런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유용한 것, 쓸모가 있는 이럴 때만 비로소 뭐를 지니게 된다?
자, 가치를 지니게 되겠네요. 자, 한편 제임스는 진리를 무엇인가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봤고요. 자, 그가 제시한 새로운 진리란 자, 새로운 경험과 거기에 낡은 진리가 서로 어떻게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현재 쓸모가 있는 유용한 것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이걸 수정된 결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제임스가 진리를 동적이고, 자, 동적이란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럼 변한다는 얘기죠. 자, 또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결국 진리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유용한 가치를 지니면 그것은 어떻게 진리라고 본 거니까. 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동적, 변한다는 얘기야. 가변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동적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이거 가변적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자, 이것이 다시 존 듀이에까지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이 프래그머티즘은 존 듀이의 도구주의에 의해서 행동적 요소가 더 강조가 됩니다. 자, 여기도 바로 행동주의, 행동 이게 강조가 되네요. 자, 듀이는 퍼스의 주장을 논리화하여 탐구의 논리로 체계화했는데, 자, 듀이는 사람들의 모든 관념은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념이라는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지금. 자,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기체에 지나지 않아요. 자, 듀이의 입장에서는 결국 인간이 중심이 아니야. 결국 자연적인 개체 안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일부분일 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만 상호 관계가 가능하고,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 우리 인간도 결국 뭐야? 유기체 하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상호적 관계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인은 이때 일어나는 이 사고작용은 지적인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구체적인 것,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또한 사고의 기능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탐구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했는데요. 자, 탐구라는 것은 자, 문제 상황, 즉 불확정한 상황을 확정된 상황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관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관념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념을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도구주의에서의 진리는 단순히 참된 지식을 일컫는 게 아니라 보증된 주장 가능성을 뜻합니다. 자, 이 보증된 주장 가능성이 뭐냐?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것은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지식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증한다는 것.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보증된 주장 가능성입니다. 자, 뒤는 이러한 탐구의 방법론을 철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교육, 과학, 정치, 예술까지 이걸 적용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듀이의 이런 도구주의적 이런 철학이 지금 다방면에, 현대사의 지금 다방면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프래그머티즘을 통한 사회 개선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전통적인 철학자들과는 달리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거의 철학자들의 어떤 모습이라면 이것이 아닌 다른 관점, 자,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지식이나 행동, 자, 지식보다는 바로 어떤 거? 행동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의 철학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행동, 이걸 강조하게 되는 거네요. 물론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목표가 뭔데? 여기 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리지 못해요. 자, 그리고 가변적이고 유동적. 아까 분명히 이게 변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 프래그머티즘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아랫부분에 그 프래그머티즘이라는 것은 자,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된 미국의 철학사조인데,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퍼스죠. 자, 퍼스는 지금 진리를 실생활에서의 실천에서 유용한 기준으로 봤고요. 자, 그래서 실제 현실에 쓸모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게 진리다. 이렇게 봤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경험을 통한 실용적인 진리관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래그머티즘의 퍼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윈의 이 진화론은 이 세계는 불확실한 바로 우연성이 지배하는 필연성이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인간 역시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통적 기독교적 인간관이나 자,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인간관 자체를 어떻게 한다? 거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